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벤츠 파는 민수 채널의 김민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GLE 차량과 GLS 차량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건데요. 두 차종이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오늘은 이제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릴 거고, GLS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GLS 차량은 X7이나 볼보 XC90 그리고 이제 렉서스에서 나오는 TX 모델보다는 조금 더 큰 차량입니다. 크기로만 가정했을 때는 내비게이터나 에스컬레이드 정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GLS 차량이 가장 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GLE는 40, 5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타시는 모델인데요. 외국 SUV 판매량 3등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가 있는데 선호도는 이제 흰색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회색 차량도 있는데 대표님들이 색깔에서는 조금 많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GL이라는 차는 사실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SUV라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LS는 7인승까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GLE는 5인승으로 나오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이제 트렁크 적재 공간도 GLE가 조금은 낮은 차량이지만 이건 GLS가 너무 넓은 거지 GLE도 충분히 트렁크로서의 역할을 다른 차들보다 월등하게 해내고 있다. GLE는 현재는 3000cc부터 나오고 있는 모델이고 4000cc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2000cc 디젤로도 나올 수 있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GLS 같은 경우에는 3000cc가 기본이고 4000cc로도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힘 자체는 GLS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GLE는 세단으로 치면 E클래스, GLS는 세단으로 치면 S클래스. 딱 그 정도만큼의 승차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격대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느끼실 겁니다. 다만 이 두 차종은 시승차가 자주 나오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꼭 전시장에 연락을 주셔서 혹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시승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도 가격이고 GLE는 나는 럭셔리 SUV를 좋아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차종이고, 사실 저희가 GLS나 GLE를 비교할 때는 GLS는 대가족 단위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르셔야 할 차, GLE는 어느 정도 내가 솔직히 이 차를 탈 때 두세 명밖에 안 탄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타시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두세 명이서 가장 많이 놀러 다닐 차, 세네 명 이상 대가족 단위로 운행할 차, 그래서 딱 이 포커스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 기준점이 결국에는 차량 크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차종은 24년도에 페이스리프트, 올해 이제 디자인 변경이 완료가 된 차량들이고, 아마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변경이 한 번 더 있다거나 풀체인지가 나온다고 하면 주기는 4년에서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신형 모델인데요. 디자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이 크롬 디자인이 정말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줄로 이제 변경이 됐고 도로에서 봤을 때 웅장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는 멀티빔 LED가 들어가 있고 벤츠의 기술력을 담은 헤드램프여서 야간이나 시외 운전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사실 흰색 SUV가 이렇게 이쁘기가 좀 힘든데 저는 GLS가 굉장히 좀 이 흰색이랑 잘 받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타이어는 23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앞에 뒤에 다 23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제가 GLS 580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GLS는 에스컬레이드나 내비게이터보다는 한 6인치 정도 짧고 X7보다는 2인치 정도 더 긴 차량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차량의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원상 정보를 안내드렸고, 뒷부분에는 저희가 깔끔하게 크롬 액센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라든지 트렁크 하단부, 트렁크 부분 다 이제 일체 통일되게 이제 크롬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죠. 웅장하면서도 뭔가 귀여운 느낌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만 4000cc 기준으로 연비는 복합 연비 6km/L 나온다는 것. 그래서 사실 GLS 450D 모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연비적인 부분 때문에. 차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실내로 이렇게 들어와도 제가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차 내부에도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 온열 시트도 다 적용이 돼 있고 브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최신식 디지털 계기판,
GLS는 기능이 참 많습니다. 시트가 이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트예요.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하는데 그 기능도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통합 기능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쿨링 또는 온열도 가능합니다. 앞쪽에는 이제 USB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되는 차량입니다. 이 안쪽 수납함으로도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도 이제 컵홀더가 한 개, 그리고 간이 홀더 한 개. 이 에어컨도 설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조작하시게 되면 왔다 갔다도 쉽게 가능합니다. 터치감이 되게 좋아요. 다이나믹 셀렉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은 키 형식으로 앞쪽에 있는 기능들을 다 누를 수가 있어서 되게 직관적입니다. 마감재도 벤츠에서 나오는 차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걸리는 부분 크게 없고 이렇게 손을 다친다거나 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1억 8천 정도 되는 차량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뒤에가 6인승으로 나오는 차량인데요. 보통은 7인승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는 데는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뒷좌석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앉기 편한 시트로 돼 있고,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제 시트가 하나 접어져 있죠. 트렁크 공간을 되게 넓게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게 멀어 보이죠, 트렁크까지. 이 위쪽이 모두 파노라마 선루프가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밀면 쫙 밀리죠. 개방감 또한 엄청나게 좋은 차량입니다. 보통은 이제 앞뒤로 열리는데 이 GLS 같은 경우는 쭉 일자로 열리는 버전이어서 개방감이 상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꼭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밀리면, 한 번 더 밀면 이 앞에 창이 뒤로 쭉 나가기 때문에 일반 세단이나 뭐 E클래스 이런 거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개방감이죠. 닫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되고, 디테일하게는 2열도 이렇게 송풍구가 따로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3열 쪽에도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썬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브메스터 스피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도 송풍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벤츠 모니터 양쪽으로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시트에는 온열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네요. 근데 7인승으로 나오는 거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은근히 이제 또 뒤로 가기 편한 정도의 공간이라서 만약에 이걸 펴고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열은 저 트렁크 공간, 트렁크 옆에 부분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2열은 후방 좌측에서 조정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똑같이 온열 시트가 가능하고 컵홀더가 양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USB 포트도 있죠. 여기는 이제 12V 소켓이 들어가는 거. 공간을 정말 어떻게 활용하는 재미가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래 공간에 신발 같은 것도 더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재 공간은 제일 좋은 차량이고, 가족용 차량인 만큼 트렁크에 유모차나 이런 것도 너무 가볍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GLS 차량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GLS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봤는데 두 가지 모델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1억이 넘는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승차감과 시운전을 해보셨을 때 느끼는 그 만족도는 1억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쉐 카이엔이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카이엔은 GLE보다는 작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패밀리 용도로 SUV를 운용하신다고 하시면 GLE 모델, GLS 모델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벤츠파는 민수, 한성자동차 강남 전시장 김민수 과장이었고요. 꼭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